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5월 17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지난 금요일 대비 0.31% 상승한 32,0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썩 그렇게 재미있는 시장도 아니었고요. 전강 후약 장세에 아시아 시장의 약세, 특히 대만이 오늘도 하락을 해줬네요. 대만의 하락 여파 때문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은 모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만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모범국이었던 대만, 여기 동남아시아 쪽이 모범국이었는데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셧다운이 우려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공급망 차질이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인도가 확진자 수가 좀 주춤했다는 데는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 동네들이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어서 살짝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오늘 mRNA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이었어요. 바이오만 놓고 본다면요. 그리고 SK 바사가 오늘 나름 개별 호재로 좋은 모습, 그리고 뭐 네이처셀도 개별 호재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백신 수혜주로 구분이 되죠. 여행 항공주, 그리고 엔터 관련주들, 여기 놀자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SM 그리고 JY 엔터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좀 보실만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장악 패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악 패턴이 나오는데 이 당시랑 패턴만 놓고 보면 동일한 모습이긴 한데요. 차이가 뭐냐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올라가는 5일선 돌파하는 게 에이스예요. 얘 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5일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인데 어찌되었건 이런 거 잘 보시면 곧장 이런 게 나오고, 또 중간에 보시면 왜 예전에도 몇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런 패턴도 많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얘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SM은 좀 패턴 면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바이오주는 셀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셀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락 이후에 나름 지금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반등 이렇게 내려가는 기울기랑 올라가는 기울기가 같지가 않죠. 그만큼 좀 약하다는, 올라가는 게 좀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LB도 셀트랑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나마 LB는 이렇게 셀트보다 내려갈 때 체급만 놓고 보면, 요 당시 때는 내려갔는데 체급만 놓고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기울기가 셀트보다는 안 컸어요. 그냥 거의 좀 두리뭉실해서 얘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기울기가 완만한 모습, 두리뭉실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셀트랑 똑같이 힘이 약한 상황, 게다가 LB는 현재 당장 모멘텀이 약하죠. 금요일에도 분기보고서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적표를 받아본 건데요. 대충 예상은 되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이지 않았나 합니다. 워낙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 지연이 잦다 보니, 그리고 또 들리는 희소식도 없고 하니까 이번 보고서에서는 항서에서 받는 로얄티가 급격히 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주의 깊게 보자라고 하는 분들도 꽤 계셨는데 안타깝게 그런 소식은 없었습니다. 근데 로얄티는 냉정하게 보면 내 돈 주고 내가 사온 격이잖아요. 이건 또 외부 평가도 했어요. 신한인가? 신한에서 외부 평가를 했고, 그리고 현금 흐름, 다음 연도 그리고 다다음 연도 1년도, X1년도, X2년도, X3년도 거를 현재 가치 시킨 거, 현금 흐름 한 거를 이제 평가를 받은 건데, 그 당시 때 이렇게 현재 가치로 돌릴 때 할인율을 보수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는 로얄티는 더 내가 직접 낸 거 4,200만 불을 냈죠. 4,200만 불보다는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이상으로 될 걸 추정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내 돈 주고 내가 사온 거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미 어느 정도 외부 평가 기관한테 자문료 주고까지 의뢰한 건데 너무 큰 걸 바란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너무 과한 기대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이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왜 우리는 지금 당장 모멘텀이 떨어지니까 당장 있을 호재라고는 분기보고서인데 거기에 로얄티, 중국에서 들어온 로얄티가 많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진, 우리도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연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한 그런 상황이 더 문제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로얄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얄티보다는 애초에 로얄티 목적이 그거였죠.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얄티 크기의 수입보다는 어차피 이건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니까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원 개발자가 LB의 주주가 되었더라. 그래서 4,200만 불을 주기로 했는데 그중에 1,500만 불은 현금으로 가져가고 1,700만 불을 다시 LB한테 투자를 한 거죠. 제3자 유상증자를 받은 건데 거기에 의의가 있었고 그러므로 풀체인, 그러니까 약의 개발자가 들어옴으로써 약의 성공 가능성은 좀 더 크게 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LB가 바라는 거는 바이오 부분에서의 현금 흐름을 목적으로 한 건데 그걸 이제 달성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뉴스를 예전 걸 한번 보시면 작년 2월 달에 나온 뉴스인데요. 그래서 로얄티 규모도 일단 커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매출에 대한 로얄티가 추가되어서 LB는 장기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요게 목표였고요. 물론 이제 항소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그러면 좋죠. 근데 이건 이미 어느 정도 애초에 외부 평가 기관한테도 평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아직 바이오 기업으로 LB는 시작도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많은 주주분들이 리보세라님의 성공적인 탄생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LB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LB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항암제를 보유해서 쉽게 말해서 하나, 둘, 셋, 4개, 4개의 엔진을 보유하게 된 건데요. 이렇게 4개의 엔진을 장착을 해서 어느 정도 주주들의 기대치에는 부응한 것 같습니다. 예, 표면적으로는요. 그런데 일단 4세대 항암제 베리스몬을 일단 제외를 할게요. 지금 막 싸운 거 어쨌든 얘도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요거 베리스몬을 제외하고 다들 바로 목전 앞에서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되는데 요거를 마지막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필리아는 이미 유럽에서 승인까지 받았고요. 리보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신청만 하면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신청보다는 승인이 더 중요하니까 확실하게 신청하는 게 당연히 중요는 한데요. 그리고 또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외부 자료만 잘 해결되면 될 듯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장애물에 걸려 있고 또 이뮤노믹 GBM 역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어찌되었건 아쉬움만 성적표를 보니까 아쉬움만 남게 하는데요. 그 애초에 아필리아 사온 목적도 그렇습니다. 물론 좀 전에 풀첸 박사한테 리보사라님 권리 세울 때의 목표는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현금 흐름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부수적인 효과는 원 개발자가 HLB의 주주로 참여한다. 그래서 그 시너지는 더 클 것이다 라는 건 노렸지만 사실 회사 내부의 목표는 현금 흐름 창출하는 데 있겠죠. 1세대 항암제 아필리아도 보시면 사온 이유가 리보세라닙의 상업화가 늦어지기 때문에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작년 뉴스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HLB가 항암제가 지연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다른 항암제 도입으로 돌패하나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새 항암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리보세라닙이 출시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곧장 상업화 가능한 것을 하나 사왔는데 그게 이제 아필리아죠. 그런데 이러한 리보세라닙의 출시가 늦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온 아필리아 역시 현재는 지금만 놓고 보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말 유럽 에로를 체결을 했지요. 근데 물론 이제 또 사온 걸 다시 판 거니까 뭐 그 중간 마진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건 있겠지만서도 어찌되었건 뭐 매출은 생기긴 생길 테지만 뭐 확실하게 나온 성과가 지금은 없어요. 에로를 했다는 거 빼놓곤 뭐 물론 역으로 본다면 때가 되면 회사 측에서는 공개한다고 했는데 그 공개 시점이 리보세라니까 관련돼 있는 어떤 것이라면 특히 유럽 판매와 관련된 어떤 것이라면 분명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원래 목표는 리보세라닙의 지원으로 인해 도입한 건데 이 역시도 어떤 확실한 성과가 없죠. 그래서 현재 HLB의 1번 엔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1번 엔진 아필리아 지지부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세대 항암제 리보세라닙을 말씀을 드릴 건데 잘 아시겠지만 중심축이고 중심 엔진이고 핵심 엔진이죠. 오랫동안 공들여왔고 이제 이게 HLB의 주력이 돼야 되는 건데 약의 효능만 놓고 보면 단독뿐만 아니라 병용 역시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HLB입니다. 그리고 그 리보세라닙인데
적응증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어요. 여타 적응증에도 상당히 효과도 좋고, 그리고 그래서 적응증 확대를 꿈꾸고 있는데, 바로 이제 상업화의 첫 단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걸음만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계속 한 걸음 나가면은 또 뭐 벽이 생기고, 한 걸음 나가면 또 벽이 생기고, 좀 정말 좀 답답한 모습, 난항을 겪고 있는 답답한 모습인데, 중심 엔진 역할인데 가장 첫 관문, 이것만 잘 넘으면 나머지 장애물도 잘 돌파를 할 것 같은데, 요 첫 번째가 잘 안 되고 있네요. 여하튼 중심 축인 2번 엔진도 현재는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세대 이뮤노믹 유나이트 기술인데요. GBM 교모세포 정도 시장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10년 넘게 승인된 약도 없고, 잘 아시다시피 임상의 값이 너무 좋아서 현재 시장에서 매우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임상 참여하시는 분들이 약의 효능이 너무 좋아서 계속 생존해 계신다는, 그래서 임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뮤노믹을 사온 이유도 그렇습니다. 리보세라닙 하나 상품으로는 회사가 리스크가 너무 크다. 한 개의 대표 상품이 있으면, 한 개의 상품이면 들으면 회사도 시청거린다. 그래서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대표 상품을 하나 더 사온 건데요. 그 목적에 따르면 사실 이뮤노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역할을 해줘야 될 딱 좋은 때라고 보여집니다. 리보가 흔들릴 때 LB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이뮤노믹인데, 안타깝게도 원래 목표랑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좀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장만 놓고 보면요, 1번 엔진 현재 가동하고 있지 못하고요. 2번 엔진 현재 가동하고 있지 못하고요. 3번 엔진까지 현재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4번 엔진은 일단 번외로 좀 돌게요. 이건 어차피 시간이 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현재 성적표만 놓고 보자면 엔진들이 힘을 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해줘야 할 엔진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제 물론 넥사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넥사 엘파도 좀 오늘 조정을 깊게 했는데, 솔직히 LB 관련주의 중심은 LB가 맞죠. LB가 별려면 당연히 관련주들 역시 시장한테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LB 관련주가 가는 것도 LB가 있어야 가는 건데, LB가 시동 키고 이제 막 달려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LB가 모멘텀이 작다 보니까 잘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넥사건 엘파건 얘네들이 먼저 달리면 결국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달리는 이유는 그 이유의 끝은 LB일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운전병이었는데, 겨울만 되면은 맨날 하는 일이 차 뒤에서 밀어요.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맨날 밀다가 정말 오전 시간 다 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LB가 시동이 안 켜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억지로 해도 좀 시동을 좀 걸어줘야 될 것 같아요. 엔진을 좀 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촉매제가 여기 넥사랑 알파가 좀 밀어주고 이끌어준다면, 그래서 시동 걸리게끔 해주길 바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촉매제로 해서 LB의 1번 엔진, 2번 엔진, 3번 엔진 다 온 스위치가 나오길 현재는 바래보는 심정도 있는데요. 회사에서도 현재 상황을 제일 잘 파악하고 있을 거라 보입니다. 일단 1분기 성적표를 받았으니까요. 다음번 성적표에는 성적표에 좀 좋은 말들이 많이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말들이 있길 바라봅니다. 뭐 점수가 안 좋은 학생한테 다음번엔 곧장 1등 해라 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LB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잠재력이 있는 학생이긴 학생입니다. 그런 친구인데 성적 좀 팍 좀 올려서 전세계 수재만 모인다는 곳으로 가서 어울리길, 그리고 경쟁하길 한번 바라보네요. 4개의 엔진이 다 켜져서 그 힘으로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나중에는 좀 겨뤄보는 그런 LB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